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노동자 2명이 숨진 김해 진영 오수관 사고 속보입니다. KBS는 도급업체의 규칙 위반과 불법 하도급 등 이번 사고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작업의 첫 시작부터 짚어봤더니 밀폐 공간 작업 지침이나 위험성 평가 등 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들이 2주 만에 김해 오수관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추가 현장 검증을 위해서입니다. 몇 제로가 있네. 1m죠. 사고 추정 시각에 맞춰 산소 농도 등을 다시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흡했던 안전관리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 도급업체가 용역 중단 통보를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했다고 밝혀온 창원시. 그러나 KBS 취재 결과 창원시와 도급업체 측은 최초 용역 시작부터 기본적인 안전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6월 용역 시작 이후 창원시와 도급업체 측은 세 다리 중계 펌프장 주변 3곳에 이미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규칙상 발주처와 도급업체는 작업 전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만든 뒤 위험 요소를 파악해 작업 허가서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없었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수립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작업 허가서가 따로 나갔습니까? 그것도 없는 걸로 될 겁니다. 또 질식사고 위험 등을 지표로 평가해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위험성 평가 절차도 없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지난 5월 김해주촌 질식 사망 사고 이후 박완수 경남지사가 내린 밀폐 공간 질식재해 방지 특별 대책의 핵심입니다. 게다가 창원시는 용역 발주 이후 현장에 한 차례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그때는 진짜 나가보진 않았어요. 진짜 추석이 우리가 계약을 줬기 때문에. 창원시는 도급업체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과업 지시서에 담은 것이 사실상 안전대책의 전부였습니다.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업체한테 요구를 하고 창원시는 그걸 받아야 돼요.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현장 검증과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창원시와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피의자 신분 전환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창원시가 복합유통시설 스타필드 창원점의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준공은 2025년쯤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은 스타필드 측과 상생 협약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창원시가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25년 동안 떡집을 운영해온 조용문 씨. 조 씨의 가게는 스타필드 창원점 예정지와 불과 500m 떨어진 곳입니다. 총면적 24만 제곱미터 규모 350개 점포가 입주할 복합유통시설 개점을 앞두고 상권 피해에 걱정이 큽니다. 도보로 한 10분이 10분도 안 걸리, 한 5분 정도 걸릴 정도 거리인데 이까지 오겠습니까? 이게 오겠습니까? 이게 거의 안 올 것 같습니다. 창원시가 스타필드 창원점에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5일 창원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 조건부 등록 의견 이후 결정입니다. 조건이 붙은 이유는 상생협약 대상 4개 단체 가운데 2곳과는 발전기금 규모 등 견해차로 협약을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협상이 자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만 이미 점포 개설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전통시장 측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창원시가 조금 책임감 있으시게 로드맵을 좀 그리셔가지고 계속해서 상생협약을 맺을 수 있게끔 테이블화를 시키신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12월 착공한 스타필드 창원점의 공정률은 현재 3-4% 정도, 준공은 계획보다 늦어진 2025년 말쯤입니다. 복합유통시설 입점에 맞춰 2,000명 이상 고용 효과와 지역 상권 상생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 국감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두고 또 충돌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연구개발 기능이 없는 우주항공청은 사무국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으로도 연구개발 기능이 충분하다고 맞섰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가장 큰 부분은 연구개발 기능 여부입니다. 사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할 경우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기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하영재 의원은 사천과 대전의 연구개발 기능이 충돌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생겨가지고 항우연과 천문연의 연구 영역을 절대 축소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좀 확실한 답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장관은 사천의 우주항공청이 기초 탐색 연구를 하고 대전 항우연과 천문연은 후속 연구 개발을 하는 구조라며 충돌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협력해서 하는 그런 연구 모델이고 절대로 이렇게 이쪽 저쪽 겹치게 해서 서로를 불안하게 하는 일은 없고,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못하도록 막는다면 사무국에 불과하게 된다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항우연과 천문연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주항공 연구개발은 기존 항우연과 천문연으로 충분하다는 것, 필요하다면 추후에 검토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7대 우주강국을 만들었던 그 성취를 해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우주 항공력이 떨어지지.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안건조정위원회가 결론을 못 내고 있으니 국정감사 기간 동안이라도 전체 회의를 열어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지만 합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거제 공고지는 해마다 봄이면 이렇게 수만 송이 수선화가 장관을 이룹니다. 한 노부부가 50년 가까이 정성을 쏟은 덕에 관광 명소가 됐는데요. 최근 관리에 어려움을 겪자 그 명성을 잇기 위해 거제시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제 해금강과 내도를 바라보는 작은 정원. 봄이면 16,000여 제곱미터 계단식 정원에 노란 수선화가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강명식 할아버지와 지상학 할머니 부부가 반세기 가까이 정성껏 관리한 덕에 지역 대표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수고했다. 그게 이제 뭐라면. 하지만 지난 5월 강 할아버지가 별세하고 지 할머니도 건강이 나빠지면서 수목원 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굴착기가 땅을 고르고 작업자들이 땅속에 묻혀있던 수선화 종자를 걷어냅니다. 내년 봄 꽃을 피울 새 수선화 종자 7만여 개를 심기 위한 작업입니다. 자칫 수목원이 방치될 우려에 거제시가 직접 관리에 나선 겁니다. 거제시는 노부부를 대신해 앞으로 3년 동안 공고지 수목원을 관리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거제시는 지난달 2차 추경을 통해 관리 예산 8천만 원도 확보했습니다. 거제시는 현재 공고지가 사유지이지만 지역 대표 관광지이기 때문에 가족 동의를 받아 대신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11월 초에 다시 저희가 그 품질 좋은 구근을 새로 싹 심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3월이면은 노란 수선화 꿀락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공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가족들은 거제시에 땅을 무료로 빌려줬습니다. 협조를 해주시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듯합니다. 거제시는 앞으로 1년 내내 관광객이 찾도록 다양한 꽃을 심어 공고지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개통 지연이 우려된 남부 내륙철도에 대해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사업 무산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노선과 역사 확정에 지역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2년이 더 걸려 사업비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사업이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창원시 마산 하포구 3.15 해양누리공원 앞바다에서 정어리떼가 죽은 채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창원시는 수면에 떠오른 정어리떼가 일부이고 바다 밑에 폐사체가 더 많은 점을 고려해 오늘 새벽에서 오전 사이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폐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폐사체 일부를 국립수산과학원에 보내고 내일부터 수거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28건의 84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30억 7천만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함양에서 공무원 등 12명이 이미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보조금 3억 3천만 원을 챙기다 적발됐고, 창원에서는 학교 관계자 등 8명이 교육청 사립교직원 보조금 6천만 원을 다른 용도로 썼다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8월 KBS가 보도한 부산신항 웅동배후단지 불법 주차 문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창원시 용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창원시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과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형 화물차 주차 단속과 주차장 개설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산신항의 물류업체들이 밀집한 웅동배후단지는 대형 차량의 불법 주차로 수년째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 경남 임업인의 날 행사가 오늘 산청 세계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 행사장에서 열렸습니다. 다음 달 1일 전국 임업인의 날을 앞두고 산림 가꾸기에 힘써온 임업인을 격려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경남 임업인 8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산림 분야 유공자 35명이 산림청장상 등을 표창을 받았습니다. 어제 막을 내린 23회 산청 한방 약초 축제에 관람객 29만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산청 나들목 축제광장에서 열린 산청 한방 약초 축제는 약초와 농특산물 등 6억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산청구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